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일본 상품을 불매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일본 자동차의 판매가 급감했죠. 그 때문에 일본 완성차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 위기에 몰렸는데요. 중앙일보는 올 연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닛산이 파격 할인에 돌입하자 하루 만에 재고 물량이 완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이달 들어 알티마의 경우 트림별로 1000에서 1350만 원, 맥시마는 1450만 원 정도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 판매가 대비 35% 이상 깎아준 건데 딜러사별 추가 할인을 고려하면 중형 세단을 경차 또는 아반떼급 준중형 세단 가격에 판매한 셈입니다. 알티마의 경우 8일 하루 만에 동났고 맥시마도 수일 내 모든 물량이 소진될 정도로 높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는데요. 한국 닛산 측은 정확한 물량 집계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지겠지만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 재고가 소진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준중형차를 고려하던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으로 수입 중형차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닛산이 2028년까지 부품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 만큼 그 안에 되팔아도 된다는 계산이 적용한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차들은 평택 PDI 센터, 즉 차량 인도 전 검사소에 수개월째 보관 중인 물량으로 한국 닛산이 수입한 마지막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닛산은 조만간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 재고에 대한 판매 조건도 확정할 방침입니다. 특정 상품, 특히 유아 관련 상품이나 생활용품의 판매량을 늘리려면 맘카페 홍보를 놀리라는 말도 있죠. 한국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고 커뮤니티 침투 마케팅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법 바이럴 마케팅이 덩달아 늘고 있다는 건데요. 업체들이 카페 회원을 섭외해 광고 같지 않은 자연스러운 컨텐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침투 마케팅이라고 불린다네요. 광고성 게시물이지만 언뜻 보면 일반 게시물과 구분이 쉽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홍보업체 A사의 마케팅 제안서를 보면 이 회사는 홍보성 게시물을 써주는 대가로 건당 5에서 10만 원을 받고 있다네요. A사는 전국구 및 지역 맘카페 200여 곳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육아용품, 식품, 맛집, 의류 등 광범위한 분야를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 같은 바이럴 마케팅 홍보업체는 전문 작가가 쓴 원고와 사진을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이 쓴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네요. 게시물 컨셉은 크게 문의형, 질문 답변형, 후기형 등으로 나뉘며 커뮤니티에 따라 사용하는 말투 등도 달라진다는데요. 질문 답변형의 경우 땡땡 제품 구매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봐주세요 라고 사진과 글을 올리면 다른 회원이 직접 써봐서 아는데 괜찮아요 라고 댓글을 다는 식입니다. 핫딜 게시판을 통한 마케팅도 있습니다. 맘카페 등에 주로 있는 핫딜 게시판은 특가 정보를 공유하는 곳인데 구매 링크를 본문에 직접 게재할 수 있는데요. 홍보성 글을 막기 위해 쇼핑몰로 연결하는 링크를 달 수 없게 돼 있는 일반 게시판과는 다릅니다. 등급이 높은 회원들만 핫딜 게시판에 한해 링크가 달린 글을 올릴 수 있다네요. 표시 광고법에 따르면 광고성 후기나 댓글을 달 때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회원만 접근할 수 있는 카페와 커뮤니티는 회원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포털업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는데요. 광고를 가장한 게시글이 활개를 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유명 카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19 집단 확산의 근거지로 지목되면서 많은 사회 문제를 낳았었죠. 이 교회 신도들을 찾아내 검사를 받게 하는 게 방역당국의 큰 미션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서울신문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즉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I씨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시켜 A씨를 보건소로 옮겼으며 보건소 측은 A씨의 검체를 취체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는데요.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교회로 오라고 해서 방문했으며 그 안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 보건소 측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은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싸이월드의 폐업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헤럴드 경제는 경영난 끝에 폐업 처리된 싸이월드의 전재환 대표를 인터뷰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싸이월드를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싸이월드 폐업 논란 이후 연락두절 상태였던 전 대표는 싸이월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놨다.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천만 명의 추억이 깃든 싸이월드를 꼭 살리고 싶다고 9일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싸이월드는 지난 5월 26일자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세금 미납으로 국세청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 것입니다. 전 대표는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그는 마지막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자자 물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과기부와 방통위에서 연락을 받고 폐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정부도 싸이월드의 서비스 유지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싸이월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과기부는 대표가 사업 유지 의사를 보이고 있으므로 아직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과기부 측은 국세청의 등록 말소와 별개로 싸이월드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 운영 의지를 보인다면서 폐업과 관련해 취할 조치가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싸이월드 등 부가통신 사업자는 폐업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과기부에 신고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싸이월드에 서버를 제공해온 KT는 난감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서버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당장 서버를 정지할 수 없어서입니다. KT 측은 약관대로라면 정지하는 게 맞지만 과기부와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에는 서버를 일단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혼부, 즉 아이는 출산했으나 어머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아빠들은 아이의 출생 신고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죠. 중앙일보는 대법원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출생 등록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홀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이나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관할 법원으로부터 엄격하게 확인받아야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의 판단을 아동의 사회적 신분을 박탈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며 해석의 폭을 넓혔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한 A씨는 중국 국적의 여성 B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고 출생 신고를 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는데요. 혼외 자녀에 대한 출생 등록을 할 때 엄마가 하는 경우와 아빠가 하는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엄마의 경우 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반면 아빠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지는 혼외 출생 자녀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신고를 말하는데요. 이때 아이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아이 엄마의 혼인 관계 증명서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생모가 아이를 낳고 연락이 끊기면 아빠가 혼자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모가 출생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미혼부도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습니다. 일명 사랑이법입니다. 미혼부 김지환 씨가 딸 사랑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해달라며 1인 시위를 이어와 통과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엄마의 성명,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라도 안다면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기를 두고 잠적해도 아빠 혼자 출생신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